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재판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고 또한 결정적인 증인, 결정적인 증거라고 밝힌 곽종근, 홍장원, 그야말로 박살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선관위 서버 포렌식 충격 증언이 터졌으며 윤 대통령 지시 항명, 방첩사가 이런 짓을.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서버 포렌식 관련 충격 증언, 내란 재판의 핵심 증언과 계엄의 실상. 지난 2025년 11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8차 공판에서 방첩사 고위 간부들의 증언이 재판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직접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 보안 실장 대령을 신문하며 계엄 선포 과정에 혼란을 지적하셨습니다. 부하 직원들의 불복종으로 인해 원활한 계엄 집행이 어려워졌으며 이는 단순한 내란이 아닌 국가 안보 위기 대응의 실패로 규정됩니다. 박태준 대령의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 위법 주장도 계엄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군의 행정사법 관장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증언에서 유 대령은 재판장에게 저항 세력 기록 남겨달라고 호소하며 내부 갈등을 고백했습니다. 이는 방첩사 간부의 계엄 이해 부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은 계엄이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입증합니다. 공판 과정에서 방첩사 내부의 혼란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임무 이행을 거부해 서버 확보가 무산된 점이 주요 논란입니다. 이는 내란 혐의 성립 불가능성을 강조하며 오히려 방첩사 간부들의 항명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증언처럼 계엄 당시 국방부의 대응 혼란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안보 취약점이 노출된 만큼 재판은 계엄의 실효성 논의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증인신문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출동 검토를 허용했다고 반박하며 강압 없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엄은 경고성 조치로 재평가되어야 하며 사법부의 공정 판결이 요구됩니다. 계엄법 제7조는 비상계엄 선포 시 군의 행정 및 사법, 사무관장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며 제8조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의무화합니다. 따라서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는 위법이 아니며 방첩사 간부들의 반발은 법적 이해 부족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2025년 공판에서 박태준 대령의 증언처럼 민간시설 침입 우려를 제기했으나 선관위는 공공행정기관으로 계엄 당국의 지휘를 받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를 직접 지적하시며 군의 개입 합법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최근 유재원 대령의 증언에서 하드디스크 탈취가 증거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포렌식 복제는 표준 절차로 문제 없습니다. 이는 부정선고 위협 규명을 위한 필수 조치였으며 내부 조항이 실효성을 저해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계엄의 법적 근거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방첩사 간부들은 수사 자격 부재와 증거 왜곡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으나 계엄 당국의 지시는 최고 권한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재판에서 군 생활 몇 년 했냐며 기본 상식을 상기시키셨습니다. 2025년 11월 충격 중원처럼 출동 지시 후 법무 검토를 기다린 태도가 항명으로 드러났습니다. 포렌식 장비 활용으로 서버 복제가 가능했음에도 실패한 점은 안보 취약점을 키웠습니다. 최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황당한 지렁이 메모 관련 증언이 추가되며 선관위 서버의 보안 취약점도 드러남으로 인해 내란의 혐의는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버 확보 실패는 내부 반발의 산물로 내란 혐의의 허구성을 드러냅니다. 사법부는 이 부분을 엄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2023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부정선거 수사와 사이버 테러 대응이 명분화되었으며 이는 방첩사가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및 포렌식을 실시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개정 조항은 대테러, 대간첩 작전 지원과 사이버 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국가 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입니다. 민주당 백혜련 위원의 조사 권한 부재 주장은 이 개정안을 무시한 것으로 윤 대통령의 안보 의지를 폄하합니다. 2025년 재판에서 이 점이 강조되며 부정선거 촉결 정당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최근 충격적인 증언처럼 대통령실의 선관위 수사 필요 자체 결론이 확인되며 계엄 정당성이 강화됩니다. 이는 사익 추구가 아닌 국가적 위협 대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대통령령은 북한, 중국, 사이버 공격 사전 대응을 목적으로 하며 방첩사는 권한을 활용해 자료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방첩사의 내부 저항 항명으로 실패의 부정선거, 선거 공정성 확보가 무산되었습니다. 2025년 공판에서 감사원, 검찰 동원 실패 후 계엄 투입 과정이 드러났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의 근거로 엉터리 투표지와 전산 시스템 취약점이 지적되며 선관위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지속됩니다. 재판 증언을 통해 법적 증거가 재확인되며 내란 혐의의 허구성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시험하는 사안입니다. 북한의 라자루스와 김스키 해킹 조직은 IT 개발자 사칭을 통해 정보를 탈취하며 2024년 비트코인 도난으로 1조 4,700억 원이라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2025년 업데이트에 따르면 이들 조직의 활동이 지속되어 행정안전부와 사법기관 침투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재판에서 이를 언급하시며 선관위 서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방첩사의 역할이 중요하나 간부들은 위협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듯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블랙 요원 리스트 유출 사건처럼 정보 유출이 빈발하며 국가 안보 취약점이 심각합니다. 최근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의 정치적 적재고 지시가 드러나며 임무 왜곡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엄은 이러한 해킹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방첩사 간부 증언은 조직 실체 무시 태도를 보여줍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가 적절했음을 입증하며 부정선거 위협과 연계된 안보 위기가 부각됩니다. 2025년 11월 공판에서 라자루스 조직의 최신 활동이 언급되며 서버 확보의 시급성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정보사 선관위 작전 실패 관련 증언이 추가되며 방첩사의 책임이 강조됩니다. 이는 국가 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일깨웁니다. 방첩사 내에 8명 인원이 선관위 출동 지시를 불법으로 판단해 임무를 거부한 사실이 2025년 공판에서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유재원 대령과 양모 중령의 증언처럼 수사 자격과 증거 왜곡을 이유로 들었으나 계엄 당국 지시는 정당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자유로운 검토를 허용했음에도 내부 저항이 컸습니다. 이는 계엄을 난장판으로 만든 충격적인 원인으로 내란 근거 부재를 보여줍니다. 최근 증언에서 계엄 해체 후 새벽에 다시 하면 된다는 발언이 확인되며 경고성 조치의 성격이 명확해졌습니다. 방첩사 간부들의 비굴한 태도가 비판받고 있습니다. 계엄은 제대로 이행됐다면 부정선거 실체가 밝혀졌을 경고성 조치였습니다. 서버 확보 실패로 증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처벌을 받을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방첩사 간부들이 돼 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항명으로 거부한 방첩사 간부들은 앞으로 사법 결과를 냉정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25년 재판부는 내년 1월 초 심리 종결을 선언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와 홍장원 메모 관련 증언이 추가되며 정치적 동기가 부각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완벽한 무죄 판결을 예고하는 것이며 국가 안보와 공정성을 위한 투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